위치가 바뀌는 거를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운동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물체를 나타내는 빠르기. 이거를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방향까지 얘기해줘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였죠. 이런 운동을 측정할 때는 어떤 도구 썼더라? 두 가지 있었죠? 시간 기록기 그리고 다중 섬광 사진. 이거 사용 방법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건 넘어갈게. 그러면 내가 속력이란 거 좀 비교를 해보면 물체의 빠르게 나타내는 물리량이 될 거고요. 이 앞에 붙는 말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앞에 뭐가 생략된 말이에요? 이 앞에 평균이라는 수치가 가려진 값입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밖에 못 구하는 건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속도 비교해서 실제 속력이란 거 알아내려면 가속도를 알아내면 된다. 그렇지. 이 가속도라는 친구를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 속력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였죠.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 속력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속력이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죠. 왜냐면 이 가속도라는 거는 물체의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었다? 가속도가 있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였죠. 어떻게 알아내? 어떤 시간 동안 바뀐 속력의 변화량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벼운 예시를 들어보면은 속도가 4가 됐어요. 2초 만에. 여기는 0초일 때고 그리고 이동은 2m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멈춰있었던 자동차가 2초 뒤에 속도가 4가 됐잖아. 속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럼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그럼 그 가속도 이럴 때 가속도 찾는 방법은 위에 걸린 시간 몇 초? 0에서 2초. 2초 동안 속도가 0에서 4 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초마다 2씩 바뀌었겠네. 이렇게 가속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속력을 이걸 이용해서 알아내보면 우리가 1초, 2초 동안 속력이 1초마다 2씩 바뀌니까 근데 처음에 0이었잖아. 결론적으로 1초마다 2씩 커져서 2초 때는 4, 1초 때는 2가 되겠죠. 이때 이 주황색 선을 우리가 실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2m가 아니고 4m로 하겠습니다. 미스. 이 공식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동거리 4m를 2초 동안 갔습니다. 하고 나오는 이 2m라는 속력은요. 이름이 0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란 놈하고 주황 놈하고 구분을 잘 해줘라. 얘는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실제와 평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는 알짜 힘이 전자할 때. 예를 들면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중력만 나오니까 이렇게 공기정 없는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3kg짜리 공이고요. 그럼 중력은 몇 뉴턴? 29.4뉴턴이 되겠죠? 중력이란 건 9.8 곱하기 3 해주면 되니까. 근데 편의상
반올림 쳐서 10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30N이란 힘이 되겠네. 그럼 물체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힘이 있죠. 힘이 있지. 그 R자 힘이 존재하니까 또 뭐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R자 힘이 있네. 뭐 있다? 가속도 있다. 이걸 통해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 속력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가 0초고요. 뭐 한 2초 동안 떨어졌다 해봅시다. 그럼 보통 2초 동안 떨어지면은 20m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똑같이 구해보자. 가속도 이때 우리가 R자 힘이 있을 때 가속도 찾는 방법은 F는 MA라는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R자 힘이 몇인데? 있는 힘 다 더한 거죠? 근데 힘이 이거 꼴랑 이거 하나잖아. 이게 그냥 R자 힘이 되겠죠? R자 힘이 30. 몇 킬로? 3킬로. 3A. 그럼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나온다. 그럼 이제 1초마다 몇씩 빨라진다? 갑니다. 1초마다 몇씩 빨라진다? 그렇지. 그럼 제가 2초까지라고 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1초, 2초. 그럼 처음에는 멈춰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라지겠죠. 2초일 때 속력은 몇이 되죠? 20이 될 거고, 이 값은 실제값, 평균값? 실제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볼까? 이동거리가 20이라 그랬잖아. 이동거리 20을 2초로 나눠주면 이 값은 10m/s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설정한 구간이잖아. 구간이 어디야? 0초부터 2초까지로 체크한 거잖아.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이 10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거는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력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속도를 활용하시면 실제 속력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뭐 여기까지 일단은 복습 느낌으로 했고요. 첫 번째로 등속 운동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갖다가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뭐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일 때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가속도가 0이다? R자 힘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R자 힘도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상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진짜 힘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이 상태로 움직이는 그냥 평생 쭉 가는 거지. 두 번째는 힘이 있긴 있는데 양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있으면 컷 둘이 상쇄되면서 R자 힘이 0이 되잖아. 저런 두 가지 종류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 가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운동 하는 애들 예시부터 좀 보고 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모노레일, 무빙, 워크, 뭐 에스컬, 레이터 등등등. 이런 친구들은 계속 쭉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대표적인 등속 운동하는 친구들이구나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인가요?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뭐야?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버튼 삑 누르면 움직이잖아. 그럼 멈췄다고 움직이는 거잖아. 이건 등속이라고 할 수 없죠. 속도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예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중섬광사진 모양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중섬광사진의 등속운동 화면에 찍어보면은 속도가 안 변하니까 이게 이제 뭐 1초마다 사진 찍은 거라 치면은 1초마다 이동하는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등속운동만의 유니크한 특징 또 봐주시면 우리 여기서는 실제 속도랑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왜요? 안 바뀌면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속운동일 때는 평균값하고 실제 값이 똑같은 겁니다. 뭐 그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괜찮겠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 모양 한번 보고 갑시다. 두 가지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속력이 안 바뀌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두 가지 항상 따져보라 그랬죠? 속도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랑 넓이 이렇게 두 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상민이 기울기 뜻이 뭐죠 이거? 기울기 뜻이요? 예. 기울기 일단 어떻게 만들죠? 기울기요? 응. 길 구하면 되잖아요. 의미를 찾아보라 했죠? 의미. 거리인 것 같아요. 중력인 것 같아요. 현수. 그래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분의 y 집어넣어. 이렇게 쓰면 알려나? 시간분 속도반 뜻이 뭐죠? 거리요. 다시. 시간분의 속력이요. 예. 단지 하나.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가속도 이거 수치 몇이야? 0 아니야? 0?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로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뜻이 뭐죠? 넓이는 y 곱하기 x 하면 됩니다. 이거 의미가 뭐니? 거리요.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2초,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 알고 싶다. 여기까지만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항상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찾는 거야, 그래프는. 그러면은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4m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맞니? 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그러면은 2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 물어봤으면 여기 넓이만 구하는 거예요. 구간을 어디로 잡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러면 2m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넘어가도 돼요.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지금 보면은 속도가 2잖아. 그 1초마다 몇 미터 간다는 뜻이에요. 2m씩 가는 거잖아. 1초마다 2m씩. 근데 속력이 안 바뀌잖아. 그럼 꾸준히 1초마다 2m씩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뭐 1, 2, 3 쓰면은 뭐 2, 4, 6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적어드리면 이렇게 맞지? 우리가 쭉 체크해 보시면 여기 뭐 늘어나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울기 의미 찾아볼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나오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예요?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찾아보는 숙명이. 속력 좋습니다. 속력인 거 알 수 있고 실제로 구해봐도 1분의 2니까 2잖아. 속도가 안 바뀌는구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잖아. 등속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빠르게 비교할 때는 기울기만 비교하면 되지. 얘가 A고 얘가 B면 누가 빠른 거예요? A가 훨씬 빠른 거죠? 맞지? 이렇게 기울기만 비교해서 바로 속력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눈대중으로 비교만 만약에 숫자를 계산하라고 안 했으면 눈대중으로 딱 빨리빨리 비교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지? 컨베이어가 뭐냐? 우리 공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윙 가는 벨트 있잖아. 네. 또는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거. 그걸 컨베이어 벨트랍니다. 그거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니? 예. 그런가요? 아니잖아. 일정하게 쭉 가잖아. 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라는 소리입니다. 됐니? 넘어갑시다. 102쪽 바로 진행할게요. 자유낙하 운동인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기 전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건 뭐냐?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의미가 뭐죠? 속력이 어떻게 변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일단 기본 전제가 속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일정하게 바뀐다? 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예를 들면 가속도가 3이야. 1초마다 몇씩? 3씩 빨라지는 거예요. 얘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면 0, 멈춰있다가 하면은 0,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3씩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하게 바뀐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등가속도 하려면 조건이 뭘까요? 가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정해야 되냐? 우리 가속도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힘이 있어야 된다. 정확히는 알짜 힘. 그럼 알짜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알짜 힘이 일정해야 가속도가 일정하고 결론적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수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 방식은 F는 MA라는 식으로 찾는다 했잖아요. 얘가 일정하니까 애초에 질량은 바뀔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가속도 또한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시로는 이런 운동화는 예시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 두 번째는 빗면에서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공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유낙하는 뭘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자유낙하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요. 얘 이렇게 떨어뜨리면 힘 뭐만 받아요? 힘 뭐 있지? 중력 하나 있잖아. 그럼 중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왜? mg 또는 9.8 곱하기 질량인데 질량이 똑같으니까 중력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 똑같으니까 가속도도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또 소리입니다. 맞니? 두 번째, 이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 왜 등가속도 운동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알짜임이 어떻게 생기더라?
얘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힘의 종류 설명하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바닥에 받쳐져 있으면 뭐가 생기지? 이쪽으로 수직항력이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이 두 개의 R자 힘은 방향이 항상 이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됐니? 이거 이 힘 바뀌어 안 바뀌어? 중력 안 바뀌잖아. 근데 수직항력도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얘도 안 바뀌겠지.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일단 예시로는 이 정도가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제 이 기타 등등 예시가 사실 중요한데 이제 뭐만 하면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가 또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전거가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물리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주죠. 근데 우리는 중산 물리를 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 모양 좀 보고 갈게. 일단 속력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빨라져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일정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하던 대로 똑같이 기울기 뜻이 뭐라고요? 가속도였잖아. 이거 기울기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넓이는요? 뜻이 뭐였지? 이동거리였잖아. 그러면 이동거리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어때?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죠? 1초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2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건 이만큼이잖아. 왜 늘어나? 빨라지니까. 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 빨라지니까. 그렇게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동거리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런 2차 함수 형태가 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처음에는 요만큼 간 거잖아. 그 다음에는 요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2차 함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는요? 아까 기울기 속력이었잖아. 그럼 기울기 하면 재봐. 이렇게 곡선일 때는 기울기 따지실 때 접선의 기울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기울기 이만큼. 여기, 여기, 여기. 점점 가파라지잖아요. 이거는 증가하는 거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구나. 왜?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맞지? 그럼 이제 기본적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 정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저항이 없다. 자, 공기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공 상태라는 뜻이겠죠? 이게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진공에서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물체가 중력 혼자 받으면서 떨어질 때를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도 정의에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유낙하 한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정지 출발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히려 처음에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고 있다 말을 하고요. 자유낙하 한다 라고 돼 있으면 정지 출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여기에 2kg짜리 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진공 상태니까 뭐 공기저항은 없겠지만 중력은 있겠죠? 그럼 중력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중력은 몇 뉴턴이죠? 2 곱하기 9.8을 해줘서 19.6뉴턴이라는 중력이 있겠지. 그럼 물체의 R자임은 몇인가요, 현재? 현재 R자임이 있어요, 없어요? 19.6이라는 R자임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그럼 가속도 몇? F는 ma 치면? 19.6은 2a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9.8m/s가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의 의미는 뭐다? 이제 1초마다 속도 몇씩 증가? (1초당) 9.8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이렇게 중력만 받으면서 자유낙하 할 때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항상 몇이니? 9.8이란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써보면 우리가 어차피 중력이잖아. R점이 항상 중력일 거 아니야. 왜? 중력만 있으니까. 그럼 중력만 있다면 R점이 9.8 곱하기 질량일 텐데, 그럼 이거를 F는 ma 써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질량이 뭐가 됐던 항상 날아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가속도가 9.8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만 받을 때 생기는 가속도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는 9.8 m/s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 한다면 항상 1초마다 속도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코끼리가 됐던 개미가 됐던 공평하게 1초마다 9.8씩.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에 따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자유낙하니까 정지 출발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실제 속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가속도 알잖아. 가속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그어주면 이게 실제 속도가 됩니다. 뭐 1초일 때는 9.8, 2초일 때는 19.6, 3초일 때는 29.4 이렇게. 참고로 만약에 학교에서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9.8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8이라는 숫자가 예쁜 숫자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9.8의 5배수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29.4에 몇이죠? 39.2. 그 다음에 49.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물론 계산해도 되지만. 한 3초 정도 이득 보는 거죠. 어쨌든 가속도가 9.8인 거 알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1초마다 9.8씩 빨라지는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여기 기울기 구해보면 몇이겠어요, 숫자로? 무조건 9.8이겠죠. 왜? 가속도가 9.8이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알 수 있겠죠. 일단 이동거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사용 가능한 법칙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등가속도라는 운동의 특성 때문인데, 등가속도는 속력이 어떻게 바뀌어? 일정하게 바뀌잖아. 이렇게 일정하게 바뀔 때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0, 2, 4, 6, 8 이렇게 바뀌어. 얼마씩 커져요? 1초마다? 2씩 커지잖아. 이거 5개 평균 되면 몇이죠? 4 아니야? 4? 그 다음에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다. 1초마다 마이너스 2씩 줄어들죠? 평균 몇이에요? 뭐지? 몇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몇이에요? 1이죠, 1. 다 더하면 몇이야? 5잖아. 5를 5로 나눠야지, 평균이니까. 현수가 아니라 나도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아닐 수가 없는데. 얘가 평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일정하게 바뀔 때 평균은 가운데야, 항상.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등가속도라는 건 일정하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운동에서는 우리가 평균 속력 공식을 약간 변형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설정한 구간의 처음과 최종 속도의 가운데 값이 평균 값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공식을 사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써도 무조건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이거는 등 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등가속도란 말 없었는데 그냥 이거 썼다가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등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그럼 이걸 좀 적용을 시켜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거 조금만 더 연장을 합시다. 4초까지 좀 연장을 해볼게요. 4초일 때 속력은 39.2니까 어차피.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0에서 4초까지 평균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처음 속력 몇? 0초, 처음이면은 이 구간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처음은 0초일 때잖아. 0초일 때 속도가 빵이죠? 이 구간의 가장 최종 속도는 4초일 때일 거 아니야. 그럼 4초일 때는 39.2겠죠? 이거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19.6이라는 평균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뭘 구한 거냐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얘가 19.6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일 때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 원래 방식대로 적용시켜보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이거 넓이 구하면 되죠? 되고 있었습니다. 이동거리 74.8.4m가 되겠죠? 몇 초인데?
이거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 몇 초 동안 이동해? 0에서 4초면 4초잖아요. 계산해보시면 이것도 19.6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파란 건 평균이고 하얀 건 실제잖아. 교점이 하나 찍혀요. 이 교점이 언제냐면 무조건 내가 설정한 구간의 가운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19.6이라는 속도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이잖아. 근데 동시에 2초일 때의 실제 속력이랑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몇 개만 더 연습을 해보자.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의 평균은 0초일 때 속도 빵, 2초일 때 19.6이잖아. 가운데 치면은 9.8m/s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이 구간, 내가 설정한 구간의 가운데 값 1초일 때 실제 속력이랑도 똑같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그건 우리가 중간값 치는 거 말고 원래 하던 대로도 계산해봐. 근데 사실 중3 때 평균 속력 계산할 때는 이 원래 공식 있잖아.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만 계산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알겠지? 괜히 이거 활용하겠다고 하다가 등가속도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틀립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거 여기 넓이 구해보면은 19.6이잖아. 그러니까 19.6을 2로 나누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2에서 3초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2초일 때 속도가 처음이잖아. 2초일 때 속도 몇이야? 요거네요? 3초일 때는 요거네? 이거의 가운데 값,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값은 요 값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맞아? 그럼 저거 가운데 몇이지? 너무 어려운 숫자인데? 24.5요? 오케이. 24.5m/s가 됩니다. 그럼 이건 실제로도 2.5초일 때 실제 속도와 똑같다. 그럼 이 구간의 평균을 원래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2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여기 넓이 구하면 몇? 24.5겠네. 맞아. 원래 24.5m를 2에 3초. 몇 초야? 1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24.5m/s라는 평균 속력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평균은 2.5초일 때 실제 값하고도 똑같다. 이게 이제 자유낙하에서 발생되는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 자유낙하 특징 다시 한번 기억해봐. 무조건 정지 출발이죠. 그리고 일정하게 빨라지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자유낙하는 무조건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하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 넓이를 1이라고 놓으면은 이거는 몇이죠? 4지. 이거는 9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가 전체 이동거리는 1, 4, 9, 16 이 비율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같은 시간 대비 이게 지금 1초 단위잖아요. 이거 그냥 t초 단위로 나도 상관없어. 같은 시간 단위로 쪼개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구간 이동거리의 비율은 1대 3대 5대 7대 9 이런 식으로 커질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거? 예준이 이해되니? 현수는? 이동거리 비율이 구간 이동거리 비율이 요거 0에서 t초까지 이동거리는 이거잖아요. 맞지? 여기 넓이가 0에서 t초까지 이동거리겠죠. 그러면 t에서 2t초까지 이동거리는
여기 넓이지. 이거 넓이지. 2t초에서 3t초까지는 요거죠. 근데 이 크기 b가 무조건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커져요. 좀 안 믿기면 숫자로 한번 넣어볼까? 이 실제로 9.8이었잖아. 1초, 여기 1, 2, 3초면은, 처음에는 넓이 4.9 나오죠? 여기는 14.7인가? 여기는 24.5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율도 알아두시면은 좀 빨리빨리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삼각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프가. 됐나?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진공 상태, 자유낙하, 진공에서 자유낙하를 시키면 같은 높이라면 누가 먼저 떨어지죠? 무조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 지금 보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멈춰있다 출발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유낙하 특성상 가속도는 둘 다 몇이야? 둘 다 9.8이잖아. 그렇지? 그럼 둘 다 1초마다 똑같이 빨라지는 거잖아. 무조건 동시 도착이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빨라지면 무조건 동시지. 그렇지?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 5kg짜리랑 1kg짜리로 해도 어차피 힘이 중력만 있을 때는 가속도는 둘 다 9.8이 나오니까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얘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먼저 떨어져? 이러면 움직이는 놈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하나만 잘못 보면 그대로 훅 나가는 거니까 조건 항상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넘겨도 돼요. 이제 공기 중에서는 어떨까?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하고 쇠공하고 깃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 중일 때는 우리가 중력을 제외한 위쪽으로 공기 저항이라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공기 저항은 물체의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모양, 부피랑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쇠공 같은 애들은 사실 공기 저항을 거의 안 받습니다. 모양 자체가. 근데 이렇게 깃털처럼 펄럭펄럭 거리는 거는 공기 저항을 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이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은 쪽이 가속도가 더 크겠죠? 공기 저항을 세게 받으면 그만큼 브레이크를 세게 받는 거는 가속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게 쇠공이면 깃털은 공기 저항 때문에 가속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느리니까 더 나중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요? 괜찮나? 그럼 뭐 참고로 뭐 이제 다중섬광 사진 이어붙인 그래프인데 우리 다중섬광 사진이 뭘 나타내는 뭘 측정할 때 쓴 도구죠? 뭐 재는 도구야? 운동 상태 측정하는 거죠. 그 운동 상태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속력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체가 그냥 속력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섬광 사진을 이어 붙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중 성경사진이 이렇게 있었다 쳐봐. 이렇게요. 이거에 지금 사진을 찍은 거잖아. 0초, 1초, 2초. 1초마다 찍었다고 봅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지금 톡 자른 거잖아요. 여기가 뭐 3m, 여기는 5m였다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툭 자르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1초마다 3m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속력을 1초에 3m 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늘어났잖아. 그럼 여기는 1초에 5m 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어 붙이면 속력, 시간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고요. 우리가 1이라는 물리량이 존재하죠. 1은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란 친구를 전달해주는 거를 1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일했다. 그럼 A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B한테 주는 거야. 그럼 A가 에너지가 뭔데? 에너지란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자기 에너지 써서 주는 거야. 왜? 건네주는 거니까. 그렇죠? 단위는 공통적으로 누굴 쓰더라? 그 다음에 뉴턴 미터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줄을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그래서 A가 B에게 일을 할 때 이런 걸 좀 봐주시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B는 에너지가 한 30 정도 있었다 해봅시다. 근데 A는 300 정도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일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00 정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을 한 뒤 A는 에너지 얼마 남어? 일을 하면 지 에너지 주는 거야, 얘한테. 그럼 100 주면 얼마 남아요? 200 남는 거야. B는 받았잖아. 에너지 추가되면 됩니다. 얼마나 추가되는 거죠? 130.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갖다 주는 거를 일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일을 어떻게 하는데? 일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체한테 힘을 줘서요, 그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밀어버리면 일을 해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의 공식을 새긴단 말이에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맞니?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일 공식 중에 뉴턴 미터가 있는 거야. 힘의 단위 뉴턴, 이동거리 단위 미터잖아. 그러니까 줄은 1 뉴턴 미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단위를 두 가지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 1이 0인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힘이 0일 때. 힘이 0일 수 있죠? 근데 힘이 0이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 어떻게? 이동거리는 있는데 움직여. 근데 힘은 없어. 이게 뭐지? 등속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지? 등속 운동, 얼음에서 톡 밀면 쭉 하잖아.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힘은 없지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일의 양은
0이 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0일 때. 이 경우에는 뭐야? 내가 벽 같은 거 밀 때 힘을 이렇게 줘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경우에 힘을 아무리 줘도 이동을 안 해버리면 1이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세 번째.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책에서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컵을 들고 있으려면 힘 어디로 줘? 위로 주고 있는 거죠? 맞지? 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 일한 건가요?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한 건가? 이건 일한 거죠. 내가 힘이 위로 줬는데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들고 갈 때랑 밀고 갈 때 요런 거를 좀 구분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세 가지 정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한 일. 두 번째, 마찰력이 한 일. 마지막으로, 상자가 받은 일. 이렇게 세 가지 좀 구분 지어봅시다. 그럼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5 해가지고 150줄의 일을 사람이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상자한테. 마찰은요? 10N이잖아. 이동거리는 5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는 왜 붙냐면 힘 방향, 이동 방향 똑같으면 플러스. 근데 마찰력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잖아. 맞니? 이렇게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면 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수의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럼 봐봐. 이 음수가 뭐냐면 이런 거를 음의 일이라고 해요. 음의 일은 양의 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우리 양의 일 하면 에너지 뭐 해주는 거라 했죠? 주는 거지. 근데 음의 일은 오히려 뺏어오는 거야. 주는 게 아니고 뺏어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너지를. 일하기 전과 후. 여기 사람, 상자, 그리고 바닥까지. 이렇게 세 개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사람은 제가 밥 먹고 나왔으니까 뭐 500이라는 에너지 갖고 있다 쳐봐요. 상자랑 바닥 에너지 없어. 왜 에너지 없어? 상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바닥도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봐봐. 사람이 일 얼마나 해줬지? 사람이 일 얼마나 해줬죠? 상자한테? 150 해줬죠? 150? 150. 그럼 사람의 에너지 얼마나 남겠어? 350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왜 바닥이라 썼냐면 마찰력을 다른 이름으로 해봐. 바닥이 상자를 방해하는 힘이잖아. 근데 음의 일을 때렸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바닥이 상자한테서
에너지를 50 뺏어온 거란 말이야. 음의 1만 한 만큼. 그럼 결과적으로 상자는 에너지 얼마 남어? 150 받고 50 뺏겼잖아. 100 남아있는 거고요. 바닥은 50을 갖고 왔겠지.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상자는 에너지 어떻게 써?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저기부터 나 여기까지 밀었는데 혼자 가잖아. 이 에너지는 상자가 이제 움직이는 에너지로서 가는 겁니다. 그럼 바닥에 에너지 써서 어디다 쓰죠? 이거는 바닥에 에너지를 가져가면 열 에너지가 됩니다. 손을 비비면 열이 나니까. 이렇게 음해하면은 에너지 뺏는 거고 양해라면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자가 받은 일보다 100줄이 되겠죠. 이거 더하면. 근데 이거 한 번에 계산할 때는 알짜 힘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짜 힘이 20이잖아. 그럼 20 곱하기 5인데 알짜 힘 방향 오른쪽, 이동 방향도 오른쪽. 그러니까 양의 한 만큼 상자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